내일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5차 청문회 핵심 증인들이 지금 대거 출석이 예고됐는데요. 과연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고 이번에 청문회 스타이시죠. 안민석 더민주당 의원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쁜 와중에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맹탕,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라는 비판을 들었던 최순실 청문회가 내일 5차 청문회에서는 완전히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최순실 청문회 성패를 가를 3인 지금부터 누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네, 청문회 그 우병우는 예행 연습 중이다.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해 다니다. 결국 네티즌 수사대에 항복한 우병우 전 수석이 아들과 함께 청문회 대책회의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거 연습을 안 하시겠죠? 이분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 갈 연습하고 있겠죠. 아, 감옥 안 갈 연습. 그건 확실히 하겠죠. 예. 이번에 정봉주 의원과 함께 500만 원 그 현상금 걸지 않으셨어요? 그 현상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네. 항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현상금 하고 나서 금방 나타났으니까요. 네. 그 현상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뭐 김성태 의원도 100만 원 내놓고 여러분 지금 묻어져 있어요. 아, 묻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상금 냈던 분들이 모여서 좀 한번 좀 좋은 데 쓰자. 이 약 뭐 내기로 한 거. 특검 지금 굉장히 바쁘게 특검에서 지금 삼성도 압수수색 들어갈 예정인 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특검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특검 검사들이나 회식하라고 좀 주는 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그렇게 네, 특검 좀 잘하고 있죠. 아우 잘하고 있어요. 이 목도리를 좀 벗어야 되겠어요. 아, 자, 그 목도리가 뭐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거 이거 설명. 행운의 목도리인데요. 예, 행운의 목도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이거 좀 들고 설명해 주시죠. 지난주 예. 금요일 날 김영재 의원 원장, 예. 거기 우리가 현장 조사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굉장히 그 어수선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목도리를 그 병원에 두고 왔어요. 아, 이 목도리를. 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이 목도리를 찾으러 갔는데 네. 찾으러 가면서 그 사인이 4월 16일 날 그 김영재 원장 그 진료 차트 사인이 딴 나라하고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4월 16일에 사인을 누가 했을까? 네. 전문가들이 하면 그거는 이제 여성 네, 필체다. 여성의 사인 필체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내부에 세 분의 간호사가 있었어요. 간호사하고 실장하고 해서 간호사 두 분하고 실장하고 해서 세 분의 여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목도리 찾으러 가는 척 하면서 그분들 사인을 한번 받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1시간 정도 거기서 뻗치기를 하면서 네. 사인을 다 받았어요. 아, 사인 좀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인이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사인 한번 저 앞에서 한번 해보시라. 네. 그러면 제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네. 처음에는 아주 피하더라고요. 네네. 1시간 거기 뻗치게 하면서 네. 세 분의 사인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희한하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의 사인이 네. 싱크로율 거의 99%더라고요. 아, 감정을 받아봤더니 예. 그래서 이게 행운의 마을입니다. 아, 거의 그 기자입니다, 그냥. 이건 기자도 그냥 기자가 아니고 아니면 특정 기자입니다, 이거는. 야, 이 마우라를 찾으러 가면서, 네. 그죠? 목도리를 찾으러 가면서 그 간호사, 그러니까 사인을 받으면서 그 김씨 사인, 그렇죠. 그거의 범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사자를 찾아냈다. 네, 네. 예. 또 내일 독일 가시죠. 그래서 오늘 급박하게 저희가 또 모셨는데, 내일 청문회 있고요. 청문회 마치고 네. 그 밤에 갑니까? 독일에 지금 최순실 그 재산, 네. 제가 지난주에 네네. 말씀을 예, 잠시 오셨죠. 드렸는데 빨리 재산 조사해야 된다. 네, 그 수천억 부분 원이라고. 관련해서 우리 외국 동포들 몇 분이 네. 서로 각자들은 모르는데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각자가 저랑 연결돼 있는데 이분들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또 다시 독일을 가서 이 재산 추적 관련된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특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저의 역할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특검이 네. 지금 잘할 것 같아요. 네. 독일의 재산도 이제 파악해서 이것을 독일 검찰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정유라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지금 오늘 발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특검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지 정보 네.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를 다 특검에 줘서 특검의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유라 체포영장도 특검이 받아놨어요. 그렇죠. 이게 정유라가 지금 독일에서는 수배 상태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액션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특검 이전에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핵심 네. 정유라는 영린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지금 저렇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뻔뻔하게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지만 네. 이들의 영린이 바로 정유라거든요. 사실 정유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그렇죠.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었어요. 최초의 국정농단 14년 4월에 성마 관련된 그 사건도 정유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일련의 쭉 과정이 비덱이나 더 블루스포츠의 삼성이 돈을 주게 한 것도 정유라 때문이고 그래서 이 정유라가 중심이고 영린인데 특검 이전의 검찰은 정유라의 소재 파악조차도 안 됐어요. 안 한 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게 아니라 찾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뭔가 누구로부터 조종당하고 지시받지 않고서야 정유라에 대한 소재를 저렇게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 검찰하고 공조가 이루어져서 어딘가에 있을 정유라를 제가 볼 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네. 특검한테 독일 가실 땐 알려주셔야죠. 비밀리에. 그래야지 특검이 또 독일 거기에 땅을 대해서 다 헤매. 노코멘트 하도록 하죠. 아, 거기서 너무 그건 비밀이죠. 근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건 특검한테는 알려주겠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미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아, 전략적 모호성 알겠어요.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의혹까지 있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위증을 교사했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이완용, 이완영 그분이나 또 이만희 의원님이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진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 여당 간사로서 이완영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은 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1차 청문회 때 재벌들 9명을 불러놓고서 뭐 불과 한 5시밖에 안 됐는데 세 분을 이름을 금명하면서 이분들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오래 앉아 네, 이렇게 하는 보내줘야 것은 된다 그랬죠. 그것은 좀 거시기 하니까 일찍 조기 기각시키자.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그분들이 충실하게 대답을 했으면 뭐 핵심인 정말 달라고 그래도 좋고 뭐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도 달려 있고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몰라도 하루 종일 선의로 돈을 줬다. 최순실이가 선의로 달라고 그래서 선의로 줬다. 박근혜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좀 도와줬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정인들을 두고서 저녁 때 일찍 기각시켜 주자라고 여당 간사가 그런 얘기한 것은 그 외에도 진탄받아. 그 외에도 많은 그 전날도 한강호 비서실장이 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여당 간사라는 분이 참으로 한강호 비서실장의 답변은 감동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초기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청문위원들 중에서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분이 계시다. 네. 그래서 3차 청문회에서는 이분이 또 여론의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백색태려하는 거는 자기 못 견디겠다 하면서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아직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증인들을 방해하고 사실 내일 같은 경우에 증인들이 거의 다 안 나와요. 다행히 우병우는 현상감면 쪽에서 우병우는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고영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조대위. 조대위가 핵심이잖아요. 조대위는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이제 군인의 신분이고 미국의 그 연수 기간에 이번 주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방학이거든요. 네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말고 신주평 씨 있죠. 네. 정유라 남편. 네. 그다음에 미용사. 네. 또 미용사와 안 나오죠? 함께 갔던 저 화장사. 네. 저는 화장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화장을 할 때 대통령이 분장사. 네. 분장사 네. 졸았는지 맨정신이 있는지 네. 굉장히 중요한 네네. 증인을 할 분이라고 보거든요. 안 나오죠, 이분들. 이런 분들을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됐어요. 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채택이 안 된 거군요. 의긋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사퇴하겠다고 그러놓고 정작 간사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증인 채택을 지금 사실은 방해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개탄스러운 거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가가 그분에게 미션과 오다와 지시를 내리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요? 그 세력은 네. 이완영 의원을 간사를 친박에서 세웠거든요. 네네. 이 간사와 위원장을 친박 비박이 나눠 묻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박은 김성태 의원을 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친박에서는 이완영 의원을 간사로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친박이 이완영 간사에게 줬던 미션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위하라. 네. 최순실을 막아주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완영 간사를 추천하고 이완영 간사에게 이런 국조를 방해하도록 지시 미션을 주는 이 세력과 제가 14년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내면서 공주성마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저를 벌떼처럼 공격을 하도록 새누리당 의원 13분이 저를 벌떼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벌떼 공격을 지시한 그 세력과 저는 동일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네. 무언가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끊임없이 국정농단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살아날 그런 아주 그 필사적인 저항을 하면서 네. 국민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네. 세력들이 지금 이완영 간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고 이번에 최순실 사태 보면은 무언가 커튼 뒤에 누군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최순실 뒤에 누군가 있어 보이고, 그죠? 참 신기한 이 게 뭔가 상황을 있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기획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봅니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완영 의원이 간사가 그 삼성 핵심 그 사장님 그때 증인 채택하는 것도 막았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안 있는 되죠, 것이죠. 있죠. 네. 그분이 사실 핵심 직원을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되는데. 이 복잡한 퍼즐 조각을 여야 간사가 정말 이거는 당을 떠나서 이게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의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로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머리 맞대고 힘을 똘똘 뭉쳐도 될까 사실 이 말까 정의 한데. 퍼즐이 맞춰질까 말까 마당인데 한쪽 여당 간사가 이걸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으로 들어왔으니까 가뜩이나 이 청문회 자체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안 나와도 뭐 특별히 처벌할 기준도 없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루 종일 하더라도 특별히 처벌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한계에다가 여당 간사가 저렇게 작정을 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정의의 퍼즐이 맞춰지기가 참 힘들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청문회 뭐하러 하냐 맹탕 청문회다 이런 또 비난을 하시는 거죠.
일단 특검 박영수 특검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아주 저는 뭐 박수죠. 정말 치아 드리고 싶고요. 네,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특히 정유라를 체포해가지고 오는 것은 이전에 검찰하고 특검하고 다르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차별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하루빨리 정유라를 체포를 해서 검찰의 신뢰, 특검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 보고 또 오늘 저 삼성도 압수수색을 와, 그거 아주 컸어요. 가차없이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 특검에게 칭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80억을 박 검사, 박영수 검사 완전히 입을 딱 다물지 않습니까? 제대로 뭔가 역사에 한 획을 그런 좀 박영수 특검인데요. 삼성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첫 번째 카드로 딱 들고 나온 것도 무언가 감이 왔다는 얘기죠. 박영수 특검한테는. 그리고 80억 비덱스포츠 통해 가지고 전 비덱스포츠 통해서 80억. 그 80억을 개인적으로 다 쓴 거 아니면 무슨 강아지 무슨 패드도 사는데 썼다고 그러고 완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용돈 쓰듯이 쓴 거예요. 삼성 80억을 최순실이가. 특검이 오늘 삼성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네. 자신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삼성을 건드리는 불장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특검의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고 오랜만에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구나. 네. 그래, 특검은 다르구나. 앞으로 기대를 해도 기대 되겠구나. 좀 돼요. 네. 저분이 기업 저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쭉 예. 앞으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저렇게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특검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뭐 지난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들 다 주고 믿을만 하니까. 특히 국민들이 네. 숱한 제보들을 특검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단 특검이 눈치 보거나 권력을 쫓는다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은 특검의 앞날은 끝장인 것이죠. 그 역사의 오명으로 남죠. 그럼요.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특검이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민들의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하는 거 보면은 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잘할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 이제 내일 이제 청문회 나오면 좀 어떤 거를 좀 조목조목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좀 중점적으로. 지금 가장 예민한 게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거는. 해경을 직권남용이죠. 압수하려고 하는 그 광주지검에 그거 압수하지 마라. 네.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이건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세월호 수사에도 관여했고요. 그렇죠. 뭐 하지 마라. 검찰의 뭐.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 우병우 씨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했다 그 자체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죠. 어제 10시간 동안 뭐 했을까? 10시간의 절반은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그 좋은 머리로 네. 그 악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반성하고 사과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할 네.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세월호 수사 방해 포함해가지고 우병우의 관심은 네.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까? 네. 구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망신당하는 거, 자존심 짓밟히는 거, 치욕당하는 거, 그것은 김기춘 씨처럼 이미 감수를 하고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미 2014년도 정윤회 문건도 이분이 다 뒤에서 조절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또 특별감찰이 들어갔을 때 이것도 또 무마시킨 정황도 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좀 의원들이 좀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분은 어렵게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현상금까지 걸면서.
페북에 제 팔로들에게 네. 팔로들이 한 2만 네. 명이 넘게 있거든요. 네. 팔로들에게 나오네요. 우병우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댓글로 받아보려 합니다. 네, 나오네요. 그랬더니 지금. 아까 한 5시 기준으로 350개 정도의 답이 왔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저보다 또 저희 보좌관들보다 훨씬 내용의 깊이도 있고 예리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넘쳐서 이 중에서 어떤 걸 하지? 그래서 세 분께는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물로 기념으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잘하셨습니다. 350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어요. 야, 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하구나. 네, 기가 막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만 빼고. 네. 야, 정말 제가 그 댓글 주신 거 보고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우병우에게 던지는 질문은 네. 그 350개 댓글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네. 가장 우병우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기대가 그 질문을 간추려서 네. 내일은 우병우 잡는 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또 참석 못한다고 하면서 참석 못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전혀 회패라는 이해 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요 국어를요 기본적인 국어가 안 돼 있는 분 같아요. 회패를 저희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 수사의 구속 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심신이 회패해 있다. 피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죠? 피폐해 있다. 아니면 황폐해 있다. 황을 잘못 쓰든가. 저분이 아마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약 기운이 떨어져서. 야. 프로포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던 분인데 그건 네. 약물 중독이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프로포폴이 마약 항정신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약이거든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프로포폴 맞았던 분이 지금 못 맞은 지가 한 달 반 돼 가지 않습니까? 네네.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지금 뭐 단어도 용어도 헷갈리고 네. 회펜지 피펜지도 모르고 저런 상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최순실 청문회 핵심 인물이 바로 우리 의원님이 그동안 찾아 헤맸던 조여대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조여대위가 청문회 참석을 위해 귀국했는데 군 기무사 요원이 데리고 갔습니다. 왜 군에서 데리고 갔을까요? 자, 요 두 번째 주제가 조대입니다. 멍자국 미스터리 조대. 드디어 야 우리 위원님이 보게 이제 되겠네요. 내일 보게 내일 되겠네요.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뭐 우병우도 우병우인데 그죠?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지금 조대가 오는 거는 안민석 의원님의 공이 100%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적으로 찾았죠. 그렇죠. 100%란 말이에요. 국방부에서는 조대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나 신원을 못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 텍사스 샌앤토니에 있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찾았어요. 네. 거기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한 90%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샌앤토니오 거기는 뭐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교민들이 또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지 했는데 자고 났는데 그날 새벽에 또 제보가 저 친한 들어왔어요. 후배가 거기 살고 있어서. 있던 기억이 난 거예요. 예. 그 제 군대 동기인데 네. 나이상으로 후배고요. 거기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는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 후배가 거기에 있지. 그래서 그 후배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11월 28일이었을까 미국 간 날 아침에 새벽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그 조요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그렇죠. 간담회가 길에 있는지 알아봐라. 1시간 만에 찾아내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기무사가 지금 이분을 데리고 갔어요. 나는 기무사가 뭐 질문이나 이런 것 쪽을 막 예를 들어서 뭐 조작을 한다든가 관여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무언가 기무사가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왜 이 이게 일에 복잡해집니다. 나섰습니까? 네. 기무사가 나선 자체가 네. 이미 지난번에 조대희 기자회견 하기 전에 청와대 의무실장이 전화했다고 청문회에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이어서 기무사가 조대희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 애입니까? 무슨 환자입니까? 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감시하고 장교인데요.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장교인데요. 지금 말 맞추기 하고 청문회에 예행 연습을 하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을 기무사가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볼 때 조대희가 뭘 감추려고 하는 걸까? 네. 감추려는 자 범인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미리 또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부인할 거 부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무사가 나서서 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의혹이 지금 기무사가 데리고 왔다니까 국민들은요, 또 이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거기서 다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이런 또 자꾸 의혹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게 난 안타까워요. 예. 조대위는 이런 이제 급박을 받을 겁니다. 첫째,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군인으로서 기밀 사항이다.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군사기밀 그 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군사기밀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또 급박을 할 겁니다.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 네. 이야기를 하면은 질문에 환자에 대해서 비밀을 누출했을 때 의료법.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위반이죠. 역시도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그게 또 판례가 그렇게 돼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조대인은 요 내용에 대한 지식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프로를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서한을 보냈어요. 조대희에게. 그래서 겁먹지 마라. 군사 기밀과 의료법 위배되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서한을 보냈고 그 서한을 조대희가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대희의 룸메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걸 확인을 근데 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 또 여성이잖아요. 마음이 분명히 그리고 조대희로서는 어릴 거란 말이에요. 이분 온갖 곳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이건 이렇게 얘기해라, 이건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전화도 많이 조대희가 이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88년생이거든요. 네. 29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어리잖아요. 정말 뭐 인생에 이런 험한 일을 경험을 못 해봤죠. 네, 결혼도 안 하셨죠. 결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릴 그러니까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기무사가 조대위에 대한 아주 정신 뭐 일종의 세뇌 교육을 지금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기무사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겠죠. 지금 기무사가 이런 지금 공작을 지금 하고 이거 공작인 것이죠. 네. 아니 조대위가 누구로부터 뭐 테러 위협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국민이 지켜줄 텐데요. 그럼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또 한민국 국방장관이 조대희는 지켜줘야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한민국 그러길 국방장관 바라겠는데요. 아니겠습니까? 그러길 바라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조대희의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신보대 있죠. 신보라대인가요? 그분은 그만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조대희는 신청을 12년도에 장기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기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네네. 이미 이제 장기자로 조대희는 분류가 이제 돼 있고요. 네. 신대위 지난 그 3차 청문회 신대위 정언에 의하면은 간호장교가 2명이었는데 자기하고 조대희였는데 네. 자기는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신보라대인은. 네,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그렇게 네. 진술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주사를 놨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조대희한테. 본인이 당신께서 주사를 직접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니요, 직접 놓을 수도 있죠. 그때 어느 분이 와서 직접 놓는 걸 가르쳐 줬다 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술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사를 놓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다고 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사를 많이 놓아서 혈관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사자가 이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맞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의원님, 근데 저기서 잠깐. 본인이 자기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 적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기가 놓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통령 몸에 주사 바늘을 댄 사람은
조대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대희가 4월 16일 날 이 7시간 이 진실의 키를 쥐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내일 이분이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제가 볼 때 좀 적어 보입니다. 저는 네. 조대희가 오늘 자기 전에 세월호 304명 그 아이들의. 목숨들이 그 아이들이 그 공포스러웠던 그 바닷물 속에서 겪었던 그 공포를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네. 그 공포를 조대희가 네.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면은 용기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역시도 두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세월호 죽어갔던 아이들의 그 공포를 생각해 보면은 아유,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조대희 역시도 오늘 자기 전에 바닷물 속에서 그 공포에 떨었던 세월호 아이들의 그 공포의 심정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요. 저도 여기 강화문에 이제 세월호 가족들 다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면서 아, 참 방송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막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 가족들 보면 그 최순실 청문회 성패를 가를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네, 바로 그 정유라 체포 임박인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네,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우리 안영께서는 정유라 씨 이제 소재지 파악 이거 세 분하고 다 직결돼 있네요. 여기 현상금 걸어서 타주시고 조대희는 직접 미국까지 가셨고 정유라는 독일 내일 또 가시고 재산 추적하는 일하고 야 대단하신데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안민석의 청문회 같습니다. 안민석의 날 모든 내일 결과가 이 세 분한테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정유라 이 부분은 뭐 너무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애기 엄마가 그런데 이렇게 긴급 체포하면 되겠냐 이런 또 동정의 여론도 일부 좀 있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대를 부정 입학하고 한 건 다 최순실이가 한 거지 무슨 정유라가 뭘 했겠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이게 또 지금 뭔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이 전쟁은 정말 교활하고 잔인한 국정농단 세력과 국민들의 전쟁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농단 세력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이것은 이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인데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생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분에 제가 이번 대해서 주말에 독일을 뭐 갈지 안 갈지 지금 뭐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일 밤에 가시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 아, 않았고요. 그것도 모성을 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 있을 독일에 있는 정유라. 네. 이 정유라는 일단 이대 입시 부정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체포영장 사유로 업무 방해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이 입시라는 것은 보통 업무 방해죄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네네. 공정하고 정상적인 그렇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요. 이 입시 부정은 돈이 오가가지 않아도 네. 제가 만약에 이대 총장한테 우리 딸이 지원했으니까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로도 입시 부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으로도 이건 법적인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하의 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도 그렇고 검찰 조사도 그렇고 입시 부정의 당사자인 정유라를 조사 소환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됐다. 특검에서는 네. 왜 교육부 감사에서 정유라를 소환할 생각하지 않았는지, 검찰에서는 왜 정유라를 체포하지 않았는지, 체포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이요. 그런데 정유라가 학기말 시험도 안 봤는데 학기말 시험 본 근거가 있다. 이거 누군가 시험을 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유라 아바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것 같은데 함께 싱크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K묵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정유라가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 시험 의혹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 수강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급기야 이제 대리 시험까지 왔습니다. 저 학기말, 대리 시험을 봐준 당사자가 아마 최순실의 비서 네, 개인 여러 비서. 명들이 있어요. 네. 그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그 비서가 이대 교수들한테 6개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6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 누군가. 6명이 이대 정유라 입시 부정을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이고 네. 또 학칙도 네. 독일에 있는 이 정유라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학칙 개정까지도 함께 공모를 한 그 당사자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때 청문회 나와서 다 자기 특혜 준 적 없다, 자기 다 모른다, 자기 아니다는 거 나는 진짜 그 교수로서 막 그 보는 국민의 한 명으로서 이대 교수들 왜 저러시나 한 명도 자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난 너무 안타까웠어요. 최순실 씨가 아주 그 특징이 의심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 민원을 해결해 준 사람한테는 반드시 봉투나 선물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6명의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을 전달했을 때는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입시 부정이든 아니면 학칙 개정이든 이 문제를 도와준 사람들 6명 더 있겠지만은 예. 핵심 6명을 골라서 네. 쇼핑백을 전달했을 거는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 저 비서의 입을 열도록 해서 그 6명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내면은 네. 이대 이 도가니의 진실이 네.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특검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이제 내일 이제 청문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좀 피곤하시더라도 질문 칼 송곳 같은 질문 좀 잘 좀 마련해서 핵심을 내일 국민들 마음 좀 편하게 아주 뻥 뚫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하시죠. 예. 지금 이 국정농단의 이 퍼즐은 10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 아직 남은 10분의 9의 이 퍼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의 제보가 아니면은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특검에게도 제보를 열심히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 청문회 끝나는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보를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성실하게 아주 무겁게 제보를 가지고 내일 모르쇠로 일관할 이 거짓말로 일관할 이 우병우 이 청문회를 네. 제대로 네.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그 조대인은 지금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있을 테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대에 대한 정말 연민의 정이 연민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군인이 모든 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 딸이라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도리 행운의 목도리 챙겨가시고 감사합니다.